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드디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경쟁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한 명 더 나왔다기보다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년 전 안철수를 찾았던 열망을 기억을 한다면서 그거 다시 시작을 하겠다.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힘을 모아달라. 표도 모아달라. 이젠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언론은 대체적으로 7년 만에 돌아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썼는데요.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네. 어떤 대권 도전을 꿈꿨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패배한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자민 바버의 도시 사회학자, 유명한 도시 사회학자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대통령과 시장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저는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삶, 이 고단한 도시민의 삶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도시에 대한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러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서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이 두 분도 서울시장을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시지만 서울시장 그 이후까지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상호 의원은 원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쭉 행적을 했으니까 그런 꿈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도시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서울의 미래, 또 앞으로 지금 서울의 현실, 이러한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달에 보고서가 한 편이 나왔는데, 주제가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한번 쇠퇴 초입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도시가 보통 한 20년 정도 쇠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변환기이고 이런 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38년 동안 서울 시민이었다. 방과 후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전시 행정을 줄이겠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나름대로의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요, 4차 산업혁명의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비교적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서,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발표했던 공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코인 제도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재활용 문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열정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소피아를 초청을 해서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서울의 미래에 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서 네. 서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여당은 꿀먹은 벙어리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야당의 입장에서야 뭐 그 비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요즘 그 비판의 어떤 정도가 네.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나저나 그 박영선 의원께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코스코 이사 임명 경위 그리고 코스코 이사장 재직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 꼴뚜기가 뛰니 그 망둥이도 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바른미래당이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네. 오히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그 취지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포스코 이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좀 잡음이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이사회 의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그 2010년도 경에 이사회 의장까지 지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포스코의 부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좀 굉장히 그 지나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까지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이야기도 아직까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공천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여 2야 굉장히 그 3파전의 구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이 3파전이 됐던 것은 굉장히 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23년 만이라고. 그렇죠. 네, 23년 만인데, 그 여당 입장에서는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대구로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권에 도전했다가 또 이분도 이제 실패하고 대구로 내려가서 다시 서울로 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이 부분을 그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굉장히 서울 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TK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이 대구 출신 분들을 서울로 귀양 보내는 것 아닌가. 네. 김문수 지사를 서울로 귀양 보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은 이 김문수 지사가 태극기 부대와 함께 이제 그 집회의 어떤 심볼처럼 돼 있는 분인데요. 네. 이제 과연 이것이 시대 정신에 맞는가? 뭐 이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그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나 김문수 전 지사 이처럼 사실은 여러 이제 경기지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역정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경험이 많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서울시장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경기도와 서울은 좀 여러 가지로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구에 내려가셨던 분이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오신다. 글쎄 지금 아직 아마 서울 시민이신지 아니신지 그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면은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되죠? 그럴 겁니다. 네. 네. 몇 개월 전에 아마 이제 규정이 있을 규정이 겁니다. 있죠. 몇 개월 기한 전에. 규정이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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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나저나 그 민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건가요? 어제 선관위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12일부터 24일 사이에 경선을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서울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렇게 어제 회의 결과가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거로 봐서는 뭐 4월 24일경, 그러니까 4월 말경이면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다고 예상을 하면 한 주 정도 더 늦춰지는 거죠?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네. 네. 자, 이 결선 투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동안 그 네. 박영선 의원께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당의 결선 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겠어요? 결선 투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의 단합을 이루고 또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개헌안에도 이것이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 결선 투표제를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선진화된 어떤 여론 수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처음에는 결선 투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가요. 그렇죠. 네. 네, 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결선 투표제를 안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6명이나 됐기 때문에 네. 컷오프 형식을 통해서 사실상 결선 투표에 가까운 경선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이제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다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심 선고 그 TV 생중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선거 전체 생중계는 부당하다, 인권 침해다. 이제 말하자면은 아직 최종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이건 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원의 생중계 결정은 아마도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뭔가 투명한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거죠. 판결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 생중계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서는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박영선 의원이나 혹은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이 두 분도 서울시장을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시지만 서울시장 그 이후까지 어떤 그 정치적인 꿈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상호 의원은 뭐 원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쭉 행적을 했으니까 그런 꿈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원래 도시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서울의 미래 또 앞으로 지금 서울의 현실, 이러한 네.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에 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달에 그 보고서가 한 편이 나왔는데, 네. 주제가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가 한번 쇠퇴 초입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도시가 보통 한 20년 정도 쇠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난 몇 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변환기이고 이런 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그 38년 동안 서울 시민이었다. 방과 후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 또 그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 뭐 전시 행정을 줄이겠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나름대로의 이제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요, 그 4차 산업혁명의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비교적
그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서 네. 서울의 미래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발표했던 공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코인 제도를 만들어서 네.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그 재활용 문제 이러한 것들의 그 어떤 열정을 서울의 그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이미 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소피아를 초청을 해서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서울의 미래에 관해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어서 네. 서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여당은 꿀먹은 벙어리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야당의 입장에서야 뭐 그 비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드디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경쟁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한 명 더 나왔다기보다는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7년 전 안철수를 찾았던 열망을 기억을 한다면서 그거 다시 시작을 하겠다.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힘을 모아달라. 표도 모아달라. 이젠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언론은 대체적으로 7년 만에 돌아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썼는데요. 어쨌든 뭐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네. 어떤 대권 도전을 꿈꿨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패배한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벤자민 바버의 그 도시 사회학자, 유명한 도시 사회학자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네. 이런 이제 그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대통령과 시장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저는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삶, 이 고단한 도시민의 삶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네. 도시에 대한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네. 이러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나와서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